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우리가 만든 순수 한국산 무기가 미국에 수출이 되는 첫 사례가 며칠 전 발생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했던 바퀴 달린 K9 자주포인 차돌이 K9MH입니다. 참고로 이 이름에서 K9 뒤에 붙은 MH는 그냥 모빌 하위저의 줄임말로 바퀴가 달린 자주포라는 뜻입니다. 일단 이 K9MH는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인 아이돌같이 물론 벌써부터 전세계 다른 경쟁자들을 다 씹어 먹어버리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장기 테스트를 받은 적이 없어 미국은 시제품 6문에 추가 옵션이 붙은 12문까지 해서 총 18문을 먼저 납품받아 미군 내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며 성능과 신뢰성을 테스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한국에 K9MH를 수입한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놀라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이번 사업권에서 우리 K9MH와 경쟁을 했던 무기들이 사실상 이 분야 전세계 최고의 올스타 같은 쟁쟁한 회사들, 즉 무려 안두릴과 오시코시가 손잡고 만든 시그마, 레오나르드 팀의 시저, 독일의 라인메탈과 미국의 BAE 같은 회사들이 모두 입찰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 K9MH가 단독으로 1등을 하며 마지막 승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K9 자주포가 전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주포라는 건 이제는 전세계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칠 정도로 그냥 세상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K9 자주포를 수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그 슈퍼스타 K9 자주포에다가 궤도 대신 바퀴를 달고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니까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려 한국산 자주포를 미 포병의 메인 무기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시작된 이 테스트가 모두 끝나고 나면 미국은 약 500문의 K9MH를 수입할 예정이고, 자주포 단가로만 기본 10조, 그 외 탄약, 후속 지원까지 포함해서 최대 약 30조 원어치의 장비를 한화로부터 구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요즘 들어 반도체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한국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이제는 웬만한 대형 뉴스가 터져도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최근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또 얼마 전에는 무려 40조 원의 자사 주식을 소각한다고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100조 원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그런 초특급 규모의 대형 뉴스들이 연이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있을 정도였는데,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산 자주포를 공식적으로 도입한다는 이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그날 한화 주식은 무려 10%나 점프를 해버렸을 정도로 이건 정말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뉴스였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뉴스인지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2차 대전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고 있던 명실공히 세계 최강 군대였는데, M1 전차는 거의 최근까지도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신 그 전차들의 후방을 맡아줄 실전 전쟁의 진짜 근육들인 자주포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야 공군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자주포가 해야 할 일을 폭격기들이 대신 나라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됐듯이 여전히 진짜 전쟁은 포병전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196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던 M109를 A1부터 시작해 A7 버전까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며 사용해 왔는데, 그렇게 많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성능의 한계를 느끼자 미국은 자국의 포병 전력을 재건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1987년부터 드디어 시작한 것이 바로 크루세이더 사업입니다. 크루세이더 모델명 XM2001 자주포의 경우 기존 M109보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하며 훨씬 더 현대적인 자주포였으며, 심지어 우리 K9 뒤에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그 전용 탄약 보급 차량까지 함께 개발해 운용한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최첨단 자주포였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주로 자국 땅이 아닌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전쟁을 치르는 미군에게는 이제 무겁고 강력한 중장갑 자주포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로든 빨리 보낼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했는데, 이건 실전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비행기에 태우기도 어려워. 그래서 미국은 2000년도에 군용 위고비를 사용해 이 크루세이더의 무게를 무려 60톤에서 40톤으로 빼는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의 몸도 60kg짜리 사람이 갑자기 40kg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듯 결국 뭐 어떻게 해도 이 크루세이더의 성능을 유지시키면서 몸무게를 감량하는 데 실패해 2002년 우리 정환이 형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멋진 골을 넣고 있을 즈음 미국에서는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 크루세이더 사업을 그냥 통째로 폐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는 무거운 자주포가 아닌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신형 자주포를 만들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NLOS-C 사업인데, 이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쉽게 풀이하면 미군의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전쟁 전략에 최적화된 무기 개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볍고 날렵한 무게와 첨단 디지털 기능 적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후 또 몇 년을 고생한 끝에, 그리고 무려 총 870억 달러를 개발에 쏟아부은 결과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긴 했는데, 대신 이번에는 앞서 크루세이더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즉, 미군은 지난번 크루세이더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최고의 미래형 자주포를 만들겠다던 그 욕심이 너무 커서 신형 자주포 안에는 첨단 디지털 네트워크 시스템, 무인 조종 체계,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첨단 무기 시스템 등 진짜 당시 아직 컨셉으로만 존재하던 온갖 종류의 최첨단 기술을 전부 다 이 자주포 안에 넣으려고 했고, 그런데 결국 개발 사업이 거의 중간쯤 진행된 상황에서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2009년에 그 신형 NLOS-FCS 자주포 사업도 폐지시킵니다. 그렇게 미국의 두 번째 차세대 자주포 개발 사업도 실패하며 이제 시간은 무려 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그러자 낙심한 미군은 이제 집에서 틀어박혀 혼술하며 긴 기간 동안 슬픔에 빠져 방황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인간관계의 경우도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러 다른 여자들과 사귀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고생 끝에 가장 생각나고 그리워하게 되는 건 항상 조광지죠. 즉, 원래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미군은 1960년대부터 사용한 후 무려 7번의 업그레이드까지 한 다음 어쩔 수 없이 보내버린 그 오리지널 M109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2018년입니다. 그때부터 미군은 원조 M109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려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XM1299 모델입니다. 핵심은 기존 M109 차체에다가 엄청나게 긴 포신을 장착한 것. 즉, 기존 39 구경장 포신 대신 무려 58 구경장 포신을 장착한 것입니다. 일단 뭐니 해도 포가 굵고 길면 어쨌든 간에 확실히 유리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거대한 포를 단 신형 XM1299는 그 예상 사거리가 무려 70km가 될 정도로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미군은 최고로 강력한 자주포를 개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미군은 그 성공에 너무 흥분해서 이 신형 자주포를 2023년까지 미군에게 제공하게 될 최고의 신형 무기 24개 중 1개로 선정했을 정도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또 그게 너무 크고 무거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긴 58 구경장 포신으로 고압으로 장거리 탄을 반복 사격하자 포신이 버티지를 못하는 내구성 문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적은 수의 포를 발사했는데도 포신의 마모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현상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참, 이 포라는 건 그 크기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오래 튼튼히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미군은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게 얼만큼의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해결이 거의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지난 2024년 미군은 이 XM1299 사업 또한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지난 30년에 걸쳐서 무려 3번의 신형 자주포 개발 사업을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미국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자주포들을 모두 다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일, 스웨덴,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한국의 자주포를 선정하여 2024년부터 그 자주포들을 서로 비교하며 치열하게 검토를 하던 중 안 그래도 그 자주포 사업 선정에 있어 한국의 K9 자주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던 차에 2026년 8월에 갑자기 한국에서 그 K9 자주포의 개량형이자 그동안 미국이 꿈에도 그리고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자주포인 바퀴 달린 차돌이 K9, K9MH를 깜짝 공개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K9 자주포에 대한 성능 검사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다 한 상태이고 그 압도적인 우수성에 대해서도 미군 내부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현대전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동력까지 업그레이드한 K9MH가 공개되자마자 별다른 길고 복잡한 검토나 고민도 할 것 없이 미군도 즉시 하나와 계약을 맺고 사상 최초로 한국산 자주포를 미군이 도입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단한 미국에게도 어려운 도전이었고 또 그렇게나 오래 실패했을 정도로 좋은 자주포를 만든다는 건 이렇게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어려운 자주포 개발을 한국 스스로의 힘과 기술로 해낸 것은 물론 또 그게 명실공히 전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되어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슈퍼스타 무기가 된 상황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재 전장에 가장 적합하도록 궤도 대신 바퀴를 달며 진화까지 시켜 안 그래도 지나치게 잘생긴 애가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또 인성까지 바른 경우처럼 정말 팔방미인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좋은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미군에서 그 자주포를 미군의 핵심 무기로 도입하는 정말 자랑스럽고 놀라운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우리 차돌이 K9MH가 맏형인 K9 이상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로 더 많이 수출되어 그래서 세상 모든 자주포가 전세계 최강 자주포 형제인 우리 K9과 K9MH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